18.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기 위한 긍정적인 메시지 작성 및 공유. 긍정적인 메시지를 만들고 공유하는 것은 더욱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언어의 중요성을 탐구하고 두려움과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메시지 유형을 식별하고 효과적인 긍정적 메시지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이러한 메시지를 모든 형태의 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는 전략을 발견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커뮤니티 전체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것입니다. 이 장을 읽으면서 사기를 높이고 신뢰와 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긍정적인 메시지가 도움이 되는 이유.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고 사기를 높이고 안전하고 존중하는 학교 커뮤니티를 조성하세요. 언어를 통해 긍정적인 환경 조성. 언어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불행하게도 부정적인 언어는 학생과 교사 모두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비판하거나 경시하는 학교 환경에서 더 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격려하는 말은 학생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고 보다 협력적이고 지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4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화 장려. 학생과 교사 간의 공개 대화와 건설적인 비판을 유도합니다. 이해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강조하여 비판적인 언어 사용을 자제하세요. 2. 존중 표시. 존중은 건강한 환경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언어를 통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서로 말할 때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무례한 언어가 사용될 때는 개입하십시오. 3. 친절을 실천하십시오. 친절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따뜻하고 도움이 되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격려하십시오. 긍정적으로 말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도록 격려하십시오. 4. 욕설을 피하십시오. 욕설이나 경멸적인 언어는 학생들 사이에 두려움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언어를 용납하지 말고 학생들이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도록 하십시오. 긍정적인 언어는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장려하고 존중을 표하고 친절을 실천하고 욕설을 피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지지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기 위한 긍정적인 메시지 만들기. 학생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는 데 있어 긍정적인 메시지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는 더욱 차분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기를 높이며 학생들의 보다 긍정적인 행동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올바른 메시지 유형,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 적절한 채널에서 메시지를 공유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는 다양합니다. 확인은 학생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메시지 유형 중 하나입니다. 확인은 학생들이 동기를 유지하고 자신을 믿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 메시지는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는 데에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메시지는 학생들에게 인생의 좋은 점을 상기시키고 미래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전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공감 메시지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위로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이해, 지지, 확신의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배운 교훈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의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 프로토콜 및 모범적인 보안 관행을 상기시키는 등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상기시키는 메시지는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메시지를 작성할 때 대상 청중을 고려하고 메시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 용어 사용을 피하고 학생의 연령과 언어 수준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보안 프로토콜이나 교사가 학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감 등 문제의 핵심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현하기 전에 메시지를 테스트하고 최적화하는 것도 이러한 유형의 메시징에서 최대 효과를 얻는 데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메시지를 얻은 후에는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 이메일, 학교 웹사이트 등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려면 열기, 클릭률 CTR 및 기타 참여 측정과 같은 지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청중에게 메시지를 맞춤화하고 일정에 맞춰 콘텐츠를 전달하며 과도한 의사소통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형태의 미디어를 통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공유할 때 목표는 도달 범위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콘텐츠 배포 전략을 개발하고 텍스트로 시각적 자료를 만드는 것은 콘텐츠가 눈에 띄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셔플 중에 메시지가 손실되지 않도록 여러 계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육성하면 메시지를 증폭시키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해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는 데 있어서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학교, 기업, 학부모는 모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중요한 협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때는 법적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목표를 명확히 하며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노력에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안전하고 보다 지원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긍정적인 메시지 만들기. 효과적인 긍정적인 메시지를 갖는 것은 학교 환경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잘 작성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학생의 인식을 형성하고 감정을 유발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적인 메시지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4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목표를 명확히 하세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전달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청중이 무엇을 느끼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떤 종류의 반응을 얻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면 메시지의 목적과 원하는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청중을 조사하십시오. 메시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떤 종류의 언어가 가장 적합합니까? 청중의 가치, 신념, 경험을 이해하여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드세요. 셋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메시지는 간단하고 간결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고 전문 용어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청중과 소통하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어린 학생들과 소통하는 경우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소통하는 경우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테스트하고 최적화하세요.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는 포커스 그룹, A/B 테스트,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버전의 메시지를 시도하여 어떤 버전이 가장 효과적인지 확인하세요. 이 4가지 단계를 수행하면 효과적이고 공감되는 메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개발할 때 학교 환경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고 학생 사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긍정적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메시지를 보낼 때 올바른 채널을 선택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전달하고 일반적인 실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메시지가 수신되고 들리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든 단계를 다룹니다. 첫 번째 단계는 메시지 전달에 가장 적합한 채널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이메일, 웹사이트는 모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플랫폼입니다. 청중을 고려하고 그들이 어떤 채널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범위한 청중에게 다가가려는 경우 소셜미디어는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은 메시지를 개인화할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그룹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는 경우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콘텐츠의 온라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광범위한 사람들과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단계는 메시지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메일을 열거나 웹사이트 링크를 클릭하는지 추적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수, 공유 수 등 소셜미디어에서 여러분의 콘텐츠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를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메시지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해하고 변경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메시지 전달을 위한 모범 사례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 메시지를 일정에 맞춰 전달하고 개인화하여 메시지가 매력적이고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전문 용어나 진부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메시지가 의도한 청중에게 도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메시지를 테스트하고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 흔히 발생하는 실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의사소통과 관련 없는 콘텐츠를 보내는 것은 메시지의 효율성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보내면 혼란을 야기하고 메시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초점을 단일 목표나 메시지에 유지하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주제를 다루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주요 단계를 이해함으로써 메시지가 전달되고 청중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채널을 선택하고 메시지의 효과를 측정하고 모범 사례를 구현하고 일반적인 실수를 방지함으로써 메시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미디어를 통해 긍정적인 메시지 공유.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고 학교에서보다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면 모든 형태의 미디어를 통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만들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가 의도한 대상에게 전달되고 원하는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보다 지원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입니다. 메시지 도달 범위를 최대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잘 정의된 콘텐츠 배포 전략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타겟 고객을 평가한 다음 각 플랫폼에 맞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포함됩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일관되게 공유되도록 하려면 여러 플랫폼에서 계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 사이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공유할 콘텐츠를 만들 때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시각적 요소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지, 비디오, 인포그래픽은 일반 텍스트보다 더 매력적이며 더 널리 공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도달 범위를 더욱 확대하려면 학부모, 교사, 학생과 같은 학교 커뮤니티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려면 간단하고 간결하며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를 작성하는 데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의 언어를 대상 청중에게 맞추고 전문 용어와 진부한 표현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메시지가 작성되면 이를 테스트하고 최적화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포커스 그룹, A/B 테스트 및 설문조사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는 다양한 채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메일, 웹사이트, 블로그, 소셜미디어가 포함됩니다.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려면 신중하게 계획하고 일정에 맞춰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더욱 의미 있고 매력적으로 만들려면 메시지를 개인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이들과 협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확한 의사소통, 목표 설정 등 성공적인 협업을 위한 전략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 프로젝트에서 갈등의 조기 경고 징후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팁과 전략을 따르면 긍정적인 메시지가 의도한 청중에게 전달되고 보다 지원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긍정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고 학교 환경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해관계자에는 정부 관료, 학교, 기업, 학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성공적인 협업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핵심입니다. 첫째, 협업 노력의 목적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목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명확한 경계와 기대치를 설정하고 역할과 책임을 식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 작업이 제 시간에 완료되도록 활동 일정표를 작성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법적 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따라야 할 규정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여기에는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법, 지적재산권법,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타 법률이 포함됩니다. 잠재적인 책임을 식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잠재적인 위험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의 통로를 열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행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회의 일정을 잡아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변경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 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관점의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차이를 염두에 두고 다른 문화와 관련된 편견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에 설명된 단계를 따르면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신중한 협업과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모든 사람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듣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언어와 긍정적인 메시지의 힘을 탐구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메시지 유형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개발하고 전달하는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모든 형태의 미디어에 효과적으로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신중하게 만들고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두려움과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작성하고 공유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학교 폭력을 예방할 때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학교 폭력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학교 폭력이 나타날 수 있는 방식이 매우 다양합니다. 학교 폭력의 예로는 따돌림, 신체적, 언어적 공격, 위협, 기물 파손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학교 폭력의 사례들이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특정 행동이 폭력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 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에는 언어적 공격, 정서적, 심리적 학대, 배제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예방하려면 모든 형태의 폭력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세 번째 실수는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학교 폭력이 저소득층이나 특정 인구 통계학적 지역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은 배경이나 인구 통계에 관계없이 어느 학교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자원이나 지원에 대한 접근 부족, 충격적인 경험, 열악한 가족관계, 또래 집단의 압력 및 괴롭힘 등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학교 폭력은 관련자를 처벌해야만 예방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학생과 교수진 간의 긍정적인 관계 개발, 자원 제공, 학생들에게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 교육 등 예방 전략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 발생 후 학생을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교 폭력을 진정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예방 조치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학교 폭력은 다양한 형태와 근본 원인을 지닌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폭력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한 안전하고 양육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